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합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침몰 와중에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단행한 몇몇 인사가 지금 뒷말 낳고 있는데 어떤 인사들을 지금 주목해야 합니까? 이번 달에 있었던 인사만 추려드리면 그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국정원 2차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임을 임명을 했는데 그 후임이 김수민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인천지검장을 거친 검사 출신이고요. 공안검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요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을 이른바 이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핸들링하는 자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 우병우 변호사를 내정을 했어요. 근데 이 우병우 변호사 아마 그 귀에 익은 이름 석자일 텐데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주인 검사였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당시 이 대검 중수 1과장으로 있으면서 주인 검사를 맡았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기용 변호사를 내정을 했는데 박효종 전 교수는 언론 지면에 워낙 많이 등장을 한 분이니까 다들 아실 텐데 뉴라이트 계열의 이념형 교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 캠프에 있었죠. 대선 캠프에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는 또 정무분과 간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 내정된 한기용 변호사는 또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이게 지금 몇 가지 사례만 추려드렸는데 여기서 이념형 내지 공안통 사람들을 대거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주임 검사였던 우병우 비서관 내정자도 공안 쪽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좀 엇갈리는데 특수통이다, 공안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좀 엇갈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 성향이 그러니까 이 대검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정치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맡았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1과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몰아갔고 그래서 결국은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좀 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민정비서관으로 있다가 검찰로 다시 복귀한 이중희 이제 검사로 다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검사가 청와대 파견 못하도록 한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 아니었었나요? 공약이었고 검찰청법에도 그게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MB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편법이 나왔었었고요. 뭐냐면 사표를 내고 나가니까.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파견이 아닌 거죠. 사표 내고 청와대 갔다가 청와대 끝나면 다시 또 채용하고. 재임용 형식을 거치니까 이게 이제 법규 편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편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좀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공안통 분들이 국정원, 민정비서관, 심지어는 방송심의위원회에 임명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걸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6년 전 2008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지 않았습니까? 이제 촛불이 사그라진 다음에 청와대 안에서 아주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국정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MB 청와대에서 경론이 오갔는데 이때 이른바 매파, 강경파가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 위반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유화책을 써봤자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돌파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펴는 참모들이 득세를 했고 그 이후에 불거진 현상이 뭐냐면 PD 수첩 털렸죠.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죠.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안바람이 불었던 것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세월호 전국 이후에도 이런 공안바람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2008년도 양상과 상당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절의 여지는 있지만 이 민심 위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스탠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이른바 강경파, 공안파들을 지금 대거 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공안바람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정치적 반대 여론들을 억누르기 위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 방통심의위원회도 그래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말 그대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송사에는 상당한 압박이 되는 이제 그런 위원회가 되는데 여기에까지 공안검사를 배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이념형 교수를 배치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특히나 정치적이 짙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바로 이게 공안바람의 전조 아니냐 이 인사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각 얘기가 나오고 후임 총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좀 국민 대화합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 이런 지적도 많은데 지금 네. 말씀하신 분석은 그것과는 좀 반대 방향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늠자가 될 게 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예. 검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고 있는데 예.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있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후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일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잣대가 바로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대화합 탕평 이런 식의 민심 수습인지 아니면 이 반대 여론을 좀 억압하고 누르는 쪽의 민심 수습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